미국 최고의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교, 이곳의 한 사회학 교수가 한국과 중국의 차이에 대해서 연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세등등했던 중국 학생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과는 달리 전 세계 유학생들의 표정은 밝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가 대체 어떤 내용의 강의를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하퍼라고 합니다.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공부를 한 덕분에 미국 최고의 명문대라는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늘 흥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한국의 문화적인 성장입니다. 저는 이토록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휩쓴 문화를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유행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저는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문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봐왔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일본의 문화가 서서히 몰려오는 파도와 같았다면 한국 문화는 마치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미국 전역을 휩쓸어버렸고 저는 이 나라의 문화가 어디서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모른 채 한국 문화의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한국인들의 IQ는 전 세계 1, 2등을 앞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한다면 베일 속에 숨겨진 한국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입학하게 된 스탠포드 대학교였지만 약간은 실망스럽더군요. 동양인 학생들은 많았지만 이들은 거의 다 중국인이었거든요. 문제는 중국 학생들은 거의 다 기부 입학을 통해 미국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교양 수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늘 억지를 부려댔고 특히나 한국을 악의적으로 비하하며 터무니없는 여론을 형성하는 등 늘 문제를 일으켰죠. 이건 한국에 대해 더욱 공부해보고 싶었던 제겐 불운한 소식이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알맹이 없는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바로 저희 학교 강의 중에 세계 각국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사회심리학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사회심리학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중국 대학교에서 학위까지 받으신 동아시아 전문가셨고 저는 이제야 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에 찬 채로 첫 수업에 참여한 저는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에는 중국인들의 비중이 너무나도 높았거든요. 중국인들은 떼거지로 모여서 단체로 여론 조성을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은 수업에서는 제대로 된 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추켜 세우기 위해 떼거지로 모인 게 분명했고 저는 수강 신청을 취소할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을 만큼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대했던 수업이기에 저는 속는 셈 치고 이 수업을 계속 수강하기로 했어요. 역시나 중국 학생들의 억지는 어김없었습니다. 이들은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K-팝은 아시아팝으로 불려야 한다느니 한국 음식의 기원은 중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이어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중국인들이 수업 분위기를 흐리고 있던 그때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교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떼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사회심리학개론 시간에 강의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속도는 그 나라 국민들의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국민들일수록 더 수준 높은 문화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러한 문화는 더욱 빨리 퍼지곤 하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가집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고 중국인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이들의 자존감은 매우 낮은 편이거든요. 당연히 수많은 중국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한국인들의 자존감이 더 낮은 것 아닌가요?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해 왔으니까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중국의 삼국지와 공자까지 한국이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한국인들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교수님은 단호하셨죠. 이런 점이 바로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국의 문화를 존중해주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국의 문화를 비하하고 오히려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5천만 한국 국민들에게 전부 물어봐도 삼국지와 공자가 한국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정보를 분별 없이 수용하는 것만 봐도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가려운 데를 긁은 것처럼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신이 중국에 대해 뭘 아냐며 연로하신 교수님께 무례한 소리까지 서슴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나 교수님은 놀랍도록 침착하셨습니다. 나는 한국과 중국 대학교에서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죠? 학생들은 그렇게나 잘난 중국에서의 학위는 하나도 없고 대신 미국의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 온 거 아닌가요? 과연 중국에 대해 누가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단 10초 만에 중국인들의 아우성을 잠재우셨고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의 인기는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는 반면 중국 문화는 절대로 널리 퍼질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차용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음식 문화부터 봅시다. 최근에는 미국 내의 다양한 한식을 맛보고 평가하는 한식 챌린지가 열풍이었던 적도 있고 외국인들이 김치나 김밥, 떡볶이 등의 한식을 응용해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거나 한식당을 차린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이 점을 전혀 개의치 않아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를 사랑해준다며 고맙게 생각하죠. 이건 자신들의 문화에 자신이 있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인들은 중국인이 아닌 현지인이 중식당을 차리면 근처의 모든 중국인 가게들이 합심을 해서 현지인 식당을 공격합니다. 중국에서만 납품되는 식재료 공급도 안 해주죠. 또한 외국의 현지인들이 중국의 음식을 응용한 요리를 만들며 중식을 홍보해줘도 중국 문화를 도둑질한다며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예가 바로 비비고 만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반죽 안에 속재료를 넣고 접어서 굽거나 튀긴 음식은 세계 각국에 존재합니다. 스페인과 중남미에도 엠파나다라는 음식이 있죠. 즉 만두는 중국 요리가 아닌 그저 세계 각국에 있는 반죽 안에 속재료를 넣어서 만든 요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비비고라는 한국식 만두가 자신들의 만두보다 잘 나가자 한국이 만두를 도둑질했다며 고집을 부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만두가 중국 음식도 아님에도 말이죠. 중국은 자신들의 문화에 자신감이 없으니 자국 문화를 홍보해주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비하하며 끌어내리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중국 학생들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몸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어요. 분명 반박은 하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너무도 완벽한 교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죠. 사실 저는 교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한국인 친구와 미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들어가면 한국인 친구들은 원조인 한국인들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한식이 아니었음에도 늘 음식을 존중해주는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같은 상황의 중국인들은 이건 가짜 중식이라며 중국인 커뮤니티에 알려서 망하게 하겠다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피워댔거든요. 한국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우등생 같았고 중국인들의 태도는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열등생 같았죠. 아무튼 교수님께서는 잠시 물로 목을 축이시더니 이내 강의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자, 이제 문화로 넘어가 봅시다. 문화의 경우에도 양국은 현격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20년 전에 중국 문화가 약간이나마 서양 세계에 알려졌을 때 중국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중국 의복을 판매하는 미국인들이 간혹가다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건 명백한 문화 도둑질이라며 항의를 하곤 했는데요. 그야말로 중국은 중국인이 아니면 중국의 것을 가르치지도 입지도 팔지도 말라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당시의 중국 문화는 그야말로 발걸음을 뗀 수준인 소수의 매니아층만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렇듯 그다지 우수하지도 않은 문화를 붙잡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니 중국 문화가 세계로 퍼지려야 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려고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자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비하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들을 사랑해줄까요? 자,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어떻죠? 현재 미국 곳곳에는 K-팝 챌린지가 열려
수많은 젊은이들이 K-팝의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데 이러한 K-팝 댄스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미국인들도 상당히 늘어났고 여러 플랫폼을 통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홍보하는 미국 젊은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죠. 과연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항의하고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다시금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태권도는 중국의 그 어떠한 무술보다도 유명한 상태입니다. 자연스레 태권도를 가르치는 미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항의하고 있나요? 또 감히 외국인 따위가 자국의 무술을 배운다고 비난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 문화를 홍보해주는 이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자국의 문화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수준과 국민들의 수준의 상관관계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만든 문화를 과연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요? 자신감과 실력으로 똘똘 뭉친 한국의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반면 열등감과 의심으로 가득한 중국 문화가 자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교수님의 너무나도 명쾌한 연설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는 잘못된 주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 미국은 자유의 나라답게 코스튬 행사 등 여러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의 한복으로 코스튬한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극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왕과 신하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도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죠. 재밌는 점은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은 외국인들을 본 한국인들은 몹시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관심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지 옷이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일단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입으며 중국 관련 코스프레를 하는 외국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간혹 중국계 미국인 친구들이 중국 의상인 치파오를 입곤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오지랖이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중국의 전통 의상을 입을 거면 복장을 똑바로 하라며 소매가 더 넓어야 한다느니 길이가 안 맞는다느니 하며 핀잔을 주기 바빴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자국 문화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감사를 해주기는커녕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외국인들을 의식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중국인들의 주제 넘은 오지랖을 들은 중국계 친구들은 다시는 중국 문화를 쳐다도 보지 않곤 했죠. 그야말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의 깊이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게 달아올랐던 중국인 학생들은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제발 교수님께 그만해달라는 듯 애처로운 표정까지 지었는데요. 그러나 교수님은 자비가 없으셨어요. 한 번은 중국 학생들이 내게 단체 항의를 하기도 하더군요. 당신은 중국 관련 사회문화와 역사 자료들로 강의를 하며 돈을 버는데 마땅히 중국 측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중국 학생들에게 역으로 물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학교에서 세계사 수업도 안 듣습니까? 그러면 중국인들은 세계 각국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수업을 듣는 건가요? 그러자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이런 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자국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떠받든다고 해서 그 문화가 우월해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우수한 문화는 설레발치지 않아도 전 세계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20여 년 전 한국으로 학술회를 갔던 게 기억나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천지였죠. 재밌는 건 한국인들조차 자국 문화를 그렇게 칭송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부심은 가지지만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최소한 자국의 문화를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죠. 그럼에도 지금의 한국의 문화가 우수한 것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애초부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가진 것의 가치를 진작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늘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주고 있었죠. 아니, 어쩌면 한국인들은 남들의 인정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교 100등을 하는 학생이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비난해봤자 아무런 타격도 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여유롭게 기다렸고
결국 지금은 그 진가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애초부터 찬란한 문화 따위는 가져본 적도 없었고 남은 것들마저 자기 자신의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이 남이 나라 문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김치와 한복, 태권도 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쯤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의 것만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중국은 자신들의 국경과 맞닿아 있는 인도의 의복도 빼앗으려고 하고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경이 맞닿아 있지도 않음에도 일본의 기모노나 여러 의복들이 전부 중국에서 유래했다며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 낮은 중국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수님은 그동안 수적 열세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쩔 때 보면 미국 대학교에는 미국인보다 중국인의 수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저희는 중국인들의 피해망상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늘 쉬쉬해오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열화와 같은 박수로 교수님의 강의에 화답했고 교수님은 멋쩍은 듯 웃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물론 중국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충분히 한국처럼 할 수 있죠. 다만 많은 것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자신도 존중받을 수 없거든요. 중국은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가기에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언젠가는 한국처럼 찬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과연 중국이 교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반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